아내는 전업주부라서 특별한 벌이가 없었고 아내 명의로는 재산이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재산 분할 받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담당을 해서 하고 결국 재산 분할 7억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이혼 가사소송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중요한 건 돈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전업주부인 아내분들 같은 경우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 돈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너는 돈 번 게 없으니까 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빈몸으로 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소송을 한다면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재산 분할을 적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업주부인 아내분을 변호를 해서 재산 분할로 7억 원을 받아낸 승소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저의 의뢰인은 아내였습니다. 이제 50대였고 남편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협력업체의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둘 다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겉보기로 봐서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이전 직장의 동료와 이제 오랫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를 선임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분은 불륜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것도 이거였어요. 변호사님, 이 정도 증거로는 불륜이 입증이 될까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가 얼마 나오나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나 불륜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유리하게 할 수 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불륜을 입증하는 거 중요합니다. 불륜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이고 이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지만 이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유리한 조건의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말하는 유리한 조건의 이혼이라는 건 뭔가요?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돈 많이 받는 이혼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아무리 많아봤자 통상 3, 4천만 원 정도예요. 이걸로는 위자료만 받아서는 이거 나 잘 이혼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3억 원, 4억 원, 30억, 40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 돼요. 저는 아내와 남편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요. 남편 명의로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순 자산이 한 16억 정도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남편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대체로는 부부가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 배우자의 재산이 뭔지 명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이럴 때는 재산 조회를 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도 이 사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보험, 주식 싹 다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아내분이 알려준 남편의 순재산을 계산해보니 한 16억 원 정도였는데 중간에 제가 재산 조회를 해서 아내는 몰랐던 남편의 주식이 한 2억 원 정도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현 직장에 퇴직금 조회 신청을 해보니까 예상 퇴직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총 재산은 사실 16억 원이 아니라 18억 3천만 원으로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재산 분할을 잘 받기 위한 두 번째는 재산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5냐, 6대4냐, 7대3이냐, 8대2냐 이제 이거예요. 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부분에서는 전업주부분들이 내가 너무 불리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나는 수입이 0원이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만 키웠으니까 재산을 받지 못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아내분 역시 남편이 돈을 줄 수 없다,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이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과연 아내가 한 일이 없냐?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20년 이상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뭐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요. 남편에 대해서 열심히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이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육아와 가사라는 간접적인 기여도 기여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혼인 기간이 좀 길면은 전업주부라도 30%, 40%, 심지어 50%까지도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를 사자고 한 게 바로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때 이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안 살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건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집을 샀고, 그 다음에 오른 집값만 한 1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에서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가 될 수가 있거든요.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아내인데 적어도 아내가 이혼 전의 생활과 비슷하게 버금가게 생활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부양적인 요소를 충분히 언급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저는 50%의 재산을 달라고 남편을 압박을 했고, 물론 이제 이 50%가 다 인정될 거라고 100% 생각한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이제 압박의 용도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막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또 남편이 신경 쓰는 거는 재산 말고도 불륜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전에 다녔던 뭐 직장이라든지 지금 현 직장에 이게 알려질까 뭐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좀 두려워했거든요. 자기의 그 사회적인 이제 위상이 많이 깎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럼 불륜 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적정하게 재산 분할을 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7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최종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재산 분할을 많이 받기 위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자. 필요하다면 재산 조회 같은 것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주장을 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적정하게 인정받자, 이거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조정으로 간다면 아까 제가 사건에서 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불륜 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뭐 넣는다라든지 부동산에다 가압류를 해서 배우자를 뭐 압박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업주부라도 상황에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적정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내 수입이 좀 적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 분할을 못 받을까봐 이혼도 못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이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